11월 12일 날 3일공업사에서 영업부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 결제 예정이다. 그럼 이번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그런데 자동차 수리를 냈어요. 근데 자동차가 998cc죠. 그럼 1000cc 이하 차량이라서 매입세 공제가 돼요. 그래서 51번 매입 과세예요. 그리고 이 차 수리했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는 건 비용 처리하라는 거죠. 그래서 차량 유지비라고 쓸 거고, 그리고 수리 대금은 다음 달 10일 결제 예정이니까, 그럼 얘는 외상인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11월 12일 날 51번 매입과세고, 영업부용 승용차 수리 금액은 50만원의 별도, 거래처는 3일공업사,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이번엔 상품 산 게 아니라 영업부 승용차 수리했으니까 상품을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고, 그리고 대금은 우린 다음 달 10일 결제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11월 13일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 이체된 거래 입력은 생략한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회사에서도 그 전화요금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고지서가 올 거예요. 그럼 고지서를 보면 이 고지서에 그 이런 글자가 적혀 있어요. 뭐 본 청구서는 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 전자세금 계산서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표시가 적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3조 제4항에 따라 발행하는 전자세금 계산서입니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얘가 세금 계산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납부 기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뭘 찾아야 되냐면 작성 일자를 찾는 거예요. 이 날짜가 이제 우리 공급 시기라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날짜예요. 그럼 이 날짜를 찾고, 그리고 내용을 보시면 우리 세금 계산서처럼 우리 공급 가액과 세액이 따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처. 그럼 이것 가지고 먼저 지금 아직 납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때는 미지급금이라고 11월 13일 날 매입 매출 전표에 써뒀다가, 예를 들어 우리 통장에서 이체되는 날 있죠. 혹은 우리가 돈을 납부하는 날, 그날 일반 전표에 미지급금을 지우면서 이 돈을 납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회사 가셔서 할 거. 자, 그럼 11월 13일 날 우리 회사에 사용하는 전화요금이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겠죠. 얘는 세금 계산서의 역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51번 매입과세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13일 날 51번 매입과세 전화요금 금액은 15만 5,400원.
거래처는 KT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그럼 이번에는 상품이 아니고 통신비죠. 전화요금 낸 거니까. 그래서 통신비 800번대가 됐고, 대변에 이건 11월 25일 날 보통 예금 나갈 거니까 그 전까지는 미지급금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럼 11월 13일은 이렇게 해뒀다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은 정말 신기하게도 납부 기한에 내죠. 그죠? 그럼 그 납부할 때 이렇게 쓸 거예요. 이 미지급금을 납부하면서 지우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서 예를 들어 11월 25일 날 납부한다면 그때 이건 쉬운 문제 아니죠. 생략하라고 돼 있잖아. 문제는. 근데 한다면 그때 차변에 이제 미지급금 KT 되어 있는 거 17만 940원 지우고 대변에 보통 예금 어디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실제 납부할 때는 이렇게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사에서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지서를 저도 이메일로 받는 게 당연히 좋은데 가끔씩 놓치더라고. 그래서 페이퍼로 받아요. 보고 하는 게 편하니까 이제 G로 선택하는 이유가 이메일에 잘 보는 편인데도 이상하게 놓치더라고. 그죠? 자, 다음 이제 6번. 그러면 계산서 받는 거네요. 11월 14일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에서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계산서 받았으면 이것저것 볼 것 없이 그냥 53번 메인 면세예요. 그럼 지금 학원이 면세 사업자예요. 학원이. 그래서 계산서인 거예요. 그럼 우리 직원들 교육시킨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교육 훈련비를 쓸 거고, 그리고 이 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적혀 있네요. 그죠? 지금 위탁 교육 실시했고,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고. 자, 그럼 입력하면, 자, 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 메인 면세고, 그리고 위탁 교육을 실시했고 금액은 80만원.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 전자계산서고 분계는 호나. 그럼 지금 얘는 상품 산 게 아니고 교육훈련비를 낸 거고, 대변에 이 돈은 80만원이다.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전액 현금이라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냥 1번 현금이라고 해서 교육훈련비라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들 자유라고 했어요. 자, 다음 11월 15일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 개업선물로 보내 화분을 구입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계산서 받았으니까 우리는 53번 메인 면세고, 매출거래처 개업선물이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이다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럼 날짜 11월 15일 날 53번 메인 면세
그리고 우리가 산 건 뭐 개업 선물을 샀고, 화분이구나. 금액은 10만 원. 거래처는 해피농원. 그리고 전자 계산서죠. 자, 분계는 저는 그냥 현금이라고 할게요. 자, 다음 11월 16일 도구 갤러리에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를 구입하고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번에도 계산서 받았죠? 53번 매입 면세고, 이번에도 매출 거래처 선물이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11월 16일 날 53번 매입 면세 동양화 30만 원. 거래처는 도규 갤러리고, 이번엔 종이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는 비워놓고 분계는 혼합이라고 해야겠네요. 자, 800번대 접대비에 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둬야 되겠죠. 다음 11월 17일 주식회사 진로마트에서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자, 세금 계산서 받았으면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매출 거래처에 선물할 거 샀으니까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죠. 그래서 54번 불공. 얘는 매출 거래처 선물이니까 800번대 접대비고, 그리고 전액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서 미지급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 바로 위에 있는 16일 문제하고 17일 문제하고 둘 다 매출 거래처에 선물하는 건데 둘이 차이점 인지되시나요? 이 둘의 차이점이, 얘는 계산서이기 때문에 53번 매입 면세고, 얘는 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줬죠. 그래서 불공제 사유라서 얘는 54번 불공인 거예요. 얘는 계산서니까 부가세 준 적이 없죠. 그냥 면세 거래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자, 둘이 차이점 이 부분 정확하게 체크를 하세요. 자, 그럼 11월 17일 날 54번 불공,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 관련 매입세. 우리가 산 건 뭐 선물 세트를 샀고 50만 원의 별도 진로마트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그럼 이번에도 상품이 아니고 접대비고, 대변에 외상인데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
11월 18일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였다.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2000cc 승용차를 구입했어요. 1000cc 초과했죠. 그래서 우리는 54번 불공이고 우리는 지금 산 건 승용차를 산 거니까 차량 운반구를 산 거고 대금은 전액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죠. 그러면 오늘 돈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럼 18일 날 54번 불공제 사유는 우리 3번 비용운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그리고 승용차를 샀고 금액은 3천만 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자, 상품 산 게 아니고 차량 운반구 샀고 그리고 전액 할부했다는 건 오늘 돈 하나도 안 줬어요. 그래서 미지급금이죠. 자, 다음 11월 19일 3일 공업사에서 관리부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수리 대금은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받고 카드로 결제했어요. 그럼 세금 계산서와 카드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세금 계산서가 우선되는 적격 증빙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만 가지고 신고를 할 거예요. 분계에만 카드 결제된 게 들어갈 거고 카드만 있는 경우는 카드로 신고를 할 건데 세금 계산서가 있으면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로 신고할 거예요. 지금 우리 과세유형은 부가세 신고를 어떤 증빙으로 할 거냐 지금 그거잖아. 그럼 세금 계산서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금 계산서로 신고할 거면 불공제 사유인지 볼 건데 승용차 2000cc를 수리했어요. 그러면 얘는 불공제 사유에 들어가죠.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분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라 그랬으니까 차량 유지비가 될 거고 삼성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오늘 돈 안 나가겠죠. 그래서 미지급금인데 거래처는 삼성카드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한번 보면 자, 19일 날 54번 불공 비용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자, 그리고 승용차 수리를 했고 금액은 30만 원의 별도. 3일 공업사고 전자입력이고 여기서 분계유형을 4번 카드라고 해보세요. 자, 그럼 미지급금이라고 떴죠. 근데 카드사가 안 떴죠. 여기를 삼성카드로 바꿔주고 얘를 차량 유지비로 써주면 되겠죠. 그냥 혼합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카드하고 얘하고 두 개를 같이 써주는 게 컴퓨터한테 이중으로 증빙받았다고 사인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개예요. 왜냐면 증빙 두 개 받은 거잖아. 그죠? 일단 여기는 신고는 세금 계산서로 해서 공제 안 받을게라고 한 거고, 증빙은 카드도 있다라고 같이 써준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험에서는 혼합이라고 해서 미지급 금액 카드사 써도 상관없는데 알아서 미지급 나오니까 카드사만 넣어준 거예요. 꼭 얘는 들어와 있어야 되겠죠. 분기에서는 차수리비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분기만 생각했을 때는. 자, 다음 11월 22일 주식회사 한국렌트에서 대표이사가 사용할 업무용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분 렌트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고 승용차 3,500cc를 렌트했어요. 그럼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라 그랬죠. 그럼 얘도 불공제 사유에 들어갔죠.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자 그럼 렌트비는 계정 과목 뭐죠? 항상 차가 문제야. 그렇지, 얘는 빌려 쓴 거니까 임차료죠. 빌려 쓰는 건 임차료라고 했어요. 참 자동차세부터 자동차가 제일 우리를 현혹시키는 게 많죠. 자 그래서 임차료라고 할 거고, 돈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렌트 비용 임차료 현금으로 지급. 자 그럼 날짜 11월 20일 날 이번에도 54번 불공이고, 비용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임차는 칸이 있는데 왜 안 썼을까? 자, 그러면 우리 승용차 렌트 비용이고 금액 50만 원. 한국 렌트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해도 되고 현금으로 해도 되겠네요. 얘는 800번대의 임차료로 처리하면 되겠죠. 다음 11월 21일 대표이사가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골프에서 골프 장비를 구입하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였다.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 이런 말 없어도 가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자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럼 불공제 사유인지 보는데 대표이사가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뭔가를 했어요. 그럼 사업하고 관련이 없죠. 그래서 54번 불공인데 제가 이런 표현 썼어요.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했으면 복리후생비예요. 하지만 대표이사를 위해서는 회계도 그렇고 법인세법도 그렇고 인정 안 한다고 했죠. 가지급금. 그럼 이때 가지급금에는 거래처를 박상준이라고 써줘야 돼요. 여기에 이 박상준이라고 거래처를 써줘야 된다는 거. 이 가지급금 계정 과목에. 그리고 전액 외상했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그럼 미지급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럼 11월 21일 날 54번 불공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우리는 골프 장비를 구입을 했고 금액은 300만 원의 별도.
거래처는 모든 골프. 종이죠. 전자세금계산서는 두고, 자, 여기에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박상준을 이름 바꿔주고, 대변에 우리 미지급금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것까지. 자, 다음 11월 22일 포토전자에서 구청 주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으로 3D 컬러 입체 프린터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자, 대금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 저도 기부금 말고는 별로 생각나는 계정감은 없었어요. 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그리고 구청 구민센터에 기증할 목적이에요. 예, 불공제 사용가요? 그렇죠. 사업하고 관련 없잖아. 제가 매출세액 창출하는 일 아니죠.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받지 말라고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부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부가세법은 부가세법은 그냥 매출세액 창출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줄 거예요. 회계 처리는 기부금 하라 그랬고, 그리고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됐고. 자, 그럼 11월 22일 날 54번 불공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그리고 입체 프린터 200만 원. 거래처는 포토전자. 전자세금 계산서고 분계는 혼합. 상품이 아니고 기부금이고,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서울은행으로 거래처 수정해주고 쓰면 되겠죠. 더 11월 23일 면세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행복문구에서 구입하고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소모품비로 회계처리.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가정.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면세사업에 사용할 문구용품을 샀어요. 그럼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죠. 면세사업 관련. 그리고 그래서 54번 불공이고, 회계 처리는 소모품비로 처리하고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럼 11월 23일 날 54번 불공, 이번에 면세사업 관련 면세사업 관련 있어. 4번 우리는 문구용품을 샀고 금액은 10만원. 거래처는 행복문구고,
이번엔 종이 세금 예안서 받았죠. 자, 그리고 현금 지급했고 소모품비로 처리하래요. 자, 다음 11월 24일 본사 신축용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을 대한법무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자, 이번에는 불공제 사유인지를 보는데, 자, 불공제 사유라는 느낌 드나요? 얘는 토지 취득을 위한 법률 자문 및 등기 대행 용역이죠. 그럼 이 돈 우리 회계 처리 뭐라고 할 거예요?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니까 토지라고 처리하겠죠. 그래서 54번 불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은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됐죠. 자, 그럼 24일 날 54번 불공, 이번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0번이고 제일 위에, 그리고 법률 자문 100만원, 거래처는 대한법무법인, 전자세금 계산서고 얘를 토지라고 처리할 거라서 불공제가 된 거예요. 다음 11월 25일 영업부 직원이 출장 시 주식회사 조선호텔에서 숙박비를 삼성카드로 결제하고 신용카드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한다. 자, 그럼 지금 카드로 결제했으면 이제 과세 거래냐 면세 거래냐 할 건데,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한대요. 그럼 과세 거래니까 매입세 공제를 하겠죠. 면세면 매입세액을 안 줄 거예요. 또 여기에 공급 대가라고도 적혀 있죠. 그래서 57번 카드 과세고, 직원 출장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비교통비라고 쓰겠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우리는 미지급금에 삼성카드사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그럼 11월 25일 날 57번 카드 과세고, 카드사는 삼성카드, 숙박비를 줬고 16만 5천원이라고 쓰면 분리되고, 거래처는 조선호텔. 자, 붕괴 유형은 4번 카드라고 하면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붙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비교통비다라고 상품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다음 11월 26일 주식회사 포토전자에서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삼성카드로 결제하였다. 카드로 결제하였다. 매입세 공제 요건은 충족하였다. 과세거래. 공급 대가라고 봐도 과세거래니까 57번 카드 과세고, 본사 매장에서 사용할 공기청정기, 그러면 비품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카드 결제했으니까 우리는 미지급금에 카드사가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럼 11월 26일 날 57번 카드과세 삼성카드 공기청정기 110만원, 포토전자에서 샀고 4번 카드라고 하고 우리는 비품을 구입한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메인 매출 전표 기본 예제들을 좀 봤는데,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하나를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 했을 때 매출 있죠. 매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 과세거래에서는 매출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매출세액은 지금 매출세액은 장부의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컴퓨터가 대변에 쓰도록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 보면 매출세액은 계정 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으로 장부에 대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 이제 저번에 51번 매입 과세한 걸 보면 지금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지금 얘네들이 전부 다 적혀 있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으로 이 부가가치세들이 들어와 있죠. 그럼 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얘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장부에 차변에 얘들이 적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참고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들은 불공제 세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취득원가에 포함되거나 혹은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들은 취득원가에 포함되거나 비용 처리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걸 가지고 보면 프로그램에서 자 우리가 불공제했을 때에 자동차 산 거에 3천만 원에 300만 원인데 300만 원 부가가치세가 차량 운반고로 처리됐죠. 그죠? 우리 선물할 때는 이 50만 원에 5만 원인데 5만 원이 접대비로 처리됐잖아. 혹은 우리 차량 유지비로 처리되거나 임차료로 처리되거나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되거나 비용 처리된다는 거예요.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들은.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는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그렇게 써두는 거예요.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자, 그럼 우리 이 사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10월부터 12월 우리가 11월 딱 거 썼으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쓴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매입 매출 전표에 11월 달 거 쓴 걸로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도 클릭했어요. 더블 클릭해 본 거고 카드 거래도 나와 있고 우리 세금 계산서 중에 거래들도 들어와 있고
세입계약서 아닌데 거래도 들어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자 보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적혀 있는데, 매출세액 적혀 있는 것 있죠. 이번 신고 기간에 총 매출세액이 뭐냐면 얘예요. 동그라미 가가 전체 매출세액인 거예요. 동그라미 가가. 그리고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가가 매출세액이고 나가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그러면 납부 환급 차가감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 거 다가 기본적인 납부세액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가에서 납 빼면 다 한 거예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할 세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지고 보면 이 매출세액은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고, 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나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자 부가가치세 정리 분계는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에 먼저 상계 분계를 할 거예요. 자, 상계 분계를 할 거라는 말은 뭐냐면 부가세 예수금이 대변에 있는 계정이었죠. 예수금이니까 부채라서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오고, 그리고 차변에 있던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했던 부가세 대급금이 대변에 올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금액을 알려주면 금액을 보고 쓰면 되는데, 금액을 안 알려주고 하라고 하면 여기가 가의 금액이 되고, 부가지 신고서 제가 부신이라고 잘 쓰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의 금액이 여기 들어올 거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나의 금액이 여기에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세액이 내 거 아니고 매입세액은 내가 돌려받을 건데, 매출세액이 많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고 돌려받을 매입세액이 많으면 내가 환급 받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얘는 세무서에 낼 거, 얘는 세무서에서 내가 돌려받을 거. 그럼 세무서에 내야 되는 게 더 많으면 서로 상계하고 더 많은 만큼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 돌려받을 게 더 많으면 서로 상계하고 차이 나는 만큼만 돌려받으면 되는 거예요. 환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가시죠? 그 정리분계를 지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며칠을 이야기하죠? 이 날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은 3월 31일, 9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은 6월 30일, 12월 31일. 이 날짜에 정리해 놓고 다음 달 25일 날 그 차이 나는 만큼 납부하거나, 혹은 이제 그 뒤에 한 달 신고하고 나서 한 달 뒤에 돌려받거나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쉬었다가 제가 부가세 정리 회계 처리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